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working hard to solve various social issues in Korea, including increasing women's rights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recently, its role is being highlighted even more, with the Me Too movement and increasing domestic issues. Ever since being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ung Hyun-baek has been trying to find ways to solve exactly these issues, with her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as a historian and civil activist that spans over 3 decades.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제 역할을 시작할 것입니다. Let's meet Chung Hyun-baek on Heart to Heart as we sit down with her in light of the Family Month of May.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 그리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부처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5월이라고 하면은 여성가족부에겐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한부모 가족의 날이 제정되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분들은 전통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전통 가족이라 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네네. 이루어지는 가족의 전통 가정이고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가족 형태가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네. 한부모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 우리가 미혼모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너무 다양해졌는데 제니퍼 씨도 놀라실 텐데 한국에서 한부모 가족은 154만 가구나 되고요. 전체 가족의 10분의 1. 그 정도?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네.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사회적 편견도 좀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마련에 굉장히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국민이고 시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네네. 한부모 가족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금 강화해야 된다라는 국민 요구가 뜨거웠었죠.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가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있어서 역시 가장 힘든 거는 생활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가가 먼저 이분들에게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차츰차츰 저희들이 지원을 올려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전까지는 13세까지의 아이를 가진 분에게만 이제 어린이들에게 주는 그 지원을 했는데요. 네네. 올해부터는 14세로 하고요. 생활비 지원도 144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저희가 올려가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다양한 지원을 생각한 게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라든가 네. 주택을 지원한다든가 자녀들이 학교를 갈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 지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여성가족부가 꼭 해야 될 일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평등한 문화를 실현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예.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7월에 예. 취임을 하셔서 예. 이제 문재인 정부와 1년을 함께 네. 해오셨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뭐 보람된 예.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실 됐을 때 딱 2년 전에 5월 17일로부터 2년 전에 강남역에서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냥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했어요. 경찰은 여성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여성 혐오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나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하는 얘기가 나온 그런 스티커들이 나올 정도로 좀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역시 떠오르는 게 안전 문제 하나로 성희롱과 성폭력이 네네. 너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미 9월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저희가 발표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성견지명이 있나 봐요. 딱 그 일을 하고 나서 올해 그 초부터 미투 운동이 네네. 시작됐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급물살처럼 번져갖고 퍼졌고 그래서 한국 사회를 저는 아주 뒤흔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네. Due to the worldwide Me Too movement, which is reshaping Korean society, a society that has long been dominated by gender discrimination and hierarchy. In the past, when Korean women spoke out about their experiences, they often faced a harsh backlash despite them being the victims. The male perpetrators, on the other hand, were rarely punished and their crimes were swept under the carpet, meaning women felt unable to let their voices be heard. But the Me Too movement has paved the way for women to boldly discuss their experiences.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그 어려움 그리고 특히 앞으로 여성가족부나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좀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픔에는 공감을, 폭력에는 단호히. 성희롱, 성폭력 없는 대한민국. 평생을 여성운동을 해오신 장관님께서 미투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감회가 굉장히 깊었는데요. 저희 때도 참 성희롱이나 성폭력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말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벼랑간 막 큰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그것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고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생겨나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굉장히 그래도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제가 굉장히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부가 끝까지 함께 가면서 네. 여성들의 그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기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가운데 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몰카인데요. 네, 불법 예, 촬영 그리고 유포 같은 디지털 범죄인데요. 네. 여가부에서 이와 관련된 국가 지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난 4월 30일 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역할은 아마 그랬나 하고 놀라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자신의 나체 사진이 예를 들면 자신도 모르게 몰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하면 그거를 내리는데 최소한 뭐 시간이 몇 달이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들이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사이트에서 내리는 작업, 네. 그리고 그 내릴 때 드는 비용을 일단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가해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담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나는 소송을 해서 꼭 책임을 묻겠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하는 분 있을 경우에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것까지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 사이에 사실 이미 158명이 그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150건의 경우에 삭제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피해자들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몰카를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이런 디지털 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네. 하는 그런 조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평등 문화가 확산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부터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과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선 자랑할 것은 여성 장관급이 31.6%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우선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이 우선 모범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11월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 3월에 1년의 목표치를 정했는데 이번 3월에 4달, 5달 안에 이 목표치를 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여성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성이 고위직에 있어야지 네. 여성에게 유리한 사실은 네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위 공무원직도 저희가 세운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도 40%가 여성이 넘어갔어요. 이제. 네네. 그리고 이제는 경찰학교에도 과거에는 남녀 비율을 정해서 뽑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벌써 몇 달 내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네. 저는 우리가 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정부위원회 안에도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목표를 정했는데 그거 다 달성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공공부문과 더불어 일반 회사 뭐 이런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져야지만 저희는 한국 경제가 성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맥킨지 보고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채용이 늘어나면 2025년까지 한국의 GDP가 9% 올라갈 것이다.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가족부의 업무입니다. The Women's Reemployment Center provides employment services to women whose careers have been cut off due to reasons like marriage, pregnancy, and childcare. Currently, a total of 155 centers are operating nationwide, giving job seekers a new dream with diverse courses and customized curriculums. 세일센터 슈즈 디자이너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창업자들에게 멘토링 받은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무적인 능력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고요. 그게 자신감이 되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With personalized counseling sessions and work adjustment education courses, these women are able to be better prepared for the demands of their workplaces. The Women's Reemployment Center is striving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women. 겁내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여성들 중에 그러니까 육아 부담 때문에 이제 출산을 좀 거부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OECD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게 경력 단절을 겪게 되니까 일부 여성들은 아이 안 낳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도 저희 굉장히 중요한 저출산 극복도 과제인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아이 돌봄 그 부분을 여성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를 돌봄의 시설 케어링 서비스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틈새가 있어요. 틈새라고 하고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독감에 걸려요. 그럼 엄마가 일주일 동안 회사를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해가 그러고 나면 둘째 아이가 또 수두에 걸려요. 그럼 또 일주일을 못 나가요. 그럼 엄마는 고민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돌봄에 틈새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저희들의 그 사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자기 아이도 맡기고 자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게요. 아이 돌봄하고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문만 열면 남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육아 나눔터라면 그 안에서 유모차가 굉장히 비싼데 한 어머니가 자신이 쓰던 유모차를 다른 집에 빌려주거나 서로 돌려쓰기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겨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건데 그거는 이 제도도 참 우리만 있는 제도인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고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저녁에 돌아올 때만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고 돌아올 때 데리고 오는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면 그 시간만 저희가 파견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 돌보미로 일하시는 분이 와서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주고 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벼랑과 독감으로 아파서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가요. 전염시킬까 봐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 돌보미를 신청하면 와서 일주일간 뭐 그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발전시켜서 여성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이 돌봄만이 아니라 굉장히 삭막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된 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이웃을 다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알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음 따뜻한 제도인 것 같아요. Child care centers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help alleviate the difficulties of single moms. It has now evolved into a local networking space, helping the single moms in the neighborhood. The centers have generated a strong response from all over the country as they help ease child-rearing difficulties
while helping women regain work-life balance. 직업적인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혼자 육아를 하다 보면 색과 씨름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데 이 공동 육아 나눔터로 오면은 다양한 가정들도 볼 수 있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의 지혜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 30여 년을 역사학자와 또 시민운동가로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할 때와 지금 이제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혹시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여성 혹은 청소년, 가족 이 모두가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고 그래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제가 여성운동할 때나 시민운동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을 맡은 장관으로서 해보면 좋은 뜻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설이나 지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점에서는 과거의 문제의식에서 좀 넓어지고 고민도 더 깊어진 그런 결과는 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여성이어서 사회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시절 때는 그것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아예 그냥 감내를 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왔잖아요. 여성들이 대학 교수로 취직하기가 참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막 화내고 불평하고 싸울 생각은 못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1.5배 더 일할 거야. 남자 우리 동기나 선배들이 일하는 것보다 1.5배 더 일해서 나도 교수가 되고 학자로 살 거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희생을 감내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여성의식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일상적인 민주주의도 많이 이제 확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 당시로 만약에 돌아가실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다르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더 그냥 목소리를 내요? 표현을 하셔. 네, 목소리 우선은 이 사람들을 모아야죠.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그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외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또 저희 시대는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었던 시대에서 저기 민주화가 우선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소리를 지르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막 너무 여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 자,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장관님과 이제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촛불 시위가 있고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참여의식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이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한 이래로 계속 외치고 있는 구호는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한다.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 여전히 성희롱과 성폭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부가 열심히 해서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최종의 완성점을 우리가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